서울의 약간 구축, 경기도의 신축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요. 결론을 내려보면 랭구님, 네. 저희가 사연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해서 솔루션 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제가 한 분을 채택을 해봤습니다. 읽어주세요. 지금 채택된 분의 댓글이 보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안 사는 40대 초반 부부이고 자녀 1명, 지금 대전과 천안에 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다 정리를 하면 순자산 7억에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 세후 평균 월소득 800에서 900만 원 수준입니다. 저축은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 실거주는 그냥 월세로 살고 싶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네, 순자산이 조금 낮은 분들을 고르고 싶었는데 네.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셨어요. 야, 이제 앞으로 뭐 순자산 1억, 2억 뭐 쫙 달리겠네요. 요새 사람들이 네. 서울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램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분 사연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갈아타자 하는 수요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실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금 지방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제자리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서울은 입지가 조금 괜찮은 곳들은 눈에 띄게 반등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이게 아파트는 그냥 클릭 2번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참에 지방 물건 싹 정리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걸로 그냥 하나 갈아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보통 실거주 하나씩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투자용으로도 서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적당한 거 하나를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거주하고 있는 지방 아파트조차도 다 팔아버리고 여유로 갖고 있는 것도 다 팔아버리고 모아가지고 그냥 서울에 있는 거 똘똘한 거 하나만 살래 이런 분들이 지금 자꾸 생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룰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여러 개를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부동산 정책상. 그 다음에 최근에 또 4월 달에 총선 끝났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야당 승리했잖아요. 그 말은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소리죠. 그럼 당분간은 또 집을 사기가 어려울 거고 다주택자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가 아니라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어떤 이런 결정이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이 너무 넓으니까 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52개 주 중에서 어느 주에 어떤 주택을 살지를 고민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서울만 해도 25개구가 있고 경기도 하면 30개가 있고 합치면 5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입지가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역세권인데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이 평당가 3천이래. 평당 3천이래요. 근데 어떤 곳은 오르막에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방보다 못한 것 같은데 평당 6천이야. 아니 괜찮아 보이는데 평당 3천하고 별로인 것 같아 보이는데 6천하고 뭐 2배 이상 차이 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마 이분도 지금 댓글 남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려면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거를 전부 다 셀프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다들 메모지 하나씩 네. 지금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분의 그 상황을 다 적어줬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안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40대 초반 부부고요. 저희 구독자분 40대 되게 많거든요. 자녀가 1명이에요. 맞벌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소득 8,900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출이죠. 지출을 450만 원 하고 저축을 지금 450만 원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2주택인데 둘 다 처분하겠다. 실거주도 처분하겠다. 대전 하나, 천안 하나. 그러면 아까 7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사겠다는 건데 대신에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월세에 살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면 순자산은 7억이다. 자, 이때 우리가 7억을 가지고 과연 투자를 다 해도 되는가? 이게 1번이잖아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뭔가 남겨놔야 되겠죠. 이거를 다 했는데 뭐 이슈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현재 현금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만약 내가 뭐 야구 선수예요. 한 달에 뭐 현금 흐름이 10억이 넘어요. 순자산을 7억을 다 써도 한 달만 지나면 10억이 꽂혀요. 이 사람은 돈 다 써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순자산치료 다 쓰면 될까요? 300을 계속 커버하고도 남는 어떤 자금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 현금 흐름에 따라 남겨야 될 돈은 다르다. 근데 지금 이분의 상황을 체크해보면 한 400에서 450을 지금 저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이 월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월세를 또 빼줘야 되겠죠. 1000원에 월세를 하려고 하면 대충 무난한 입지에 보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를 한 150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신축 아파트까지도 거주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은 7억에서 6억을 줄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계속 또 축적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6억을 다 투자를 했는데 3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역전세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역전세는 5천만 원, 1억씩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저는 순자산의 한 20%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싶긴 해요. 대략 한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금액, 1억에서 1억 2천 사이. 그 정도는 좀 빼놓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대략 한 5억 정도만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무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5억으로 어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수도권이 워낙 넓으니까 물론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을 사고 싶을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보유 금액에 따라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를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아요. 그 넓은데. 그리고 그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못 찾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입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쉽게 해보면 이런 거죠.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하면 5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최대 매매 금액이 얼마죠?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요. 10억. 이건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 60%라면 그러면 내 돈이 40%만 들어가도 되는데 5억이 되려면 매매가가 얼마 되나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투자금 5억 곱하기 100 나누기 전세가율이 60이니까 내 돈 40%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 나누기 40 하면 그게 12억 5천이 나와요. 그게 최대 매매 가능 금액이에요. 그 결국은 10억에서 12억 5천 사이 금액대 아파트를 검토하겠구나. 이게 이제 1번을 탁 뽑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입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당가를 찾아야 돼요. 평당가를 가지고 입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4평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10억에서 24 나누기, 12억 5천에서 24 나누기 하면 평당 4,100에서 한 5,200까지 나올 거예요. 이걸 만약에 33평대로 끌어올리면 평당 3,000에서 3,800 사이가 돼요. 결국은 3천만 원대 살 거냐, 4천만 원대 살 거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만약에 24평을 사면 입지를 높일 수 있고 네. 33평을 사면 입지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영호님은 24평을 더 선호하세요? 34평을 더 선호하세요? 저는 서울은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또 젊은 사람도 많고 요즘 애 없는 가정도 많고 맞벌이도 많고 애 있어도 애 하나 있는 가정 많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24평은 좀 무시하거든요. 서울은 똘똘한 신축 24평 충분해요. 그래서 둘 다 검토 가능하다. 입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결국은 3천만 원에서 지금 5천만 원대까지 지금 이렇게 격차가 커요. 저는 이걸 보통 500만 원 단위로 딱딱딱 나누거든요. 500만 원을 올릴 때마다 급지가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총 4개의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3,000, 3,500, 3,500에서 4,000, 4,000에서 4,500, 4,500에서 5,000 이 4개의 등급이 나와요. 저희가 아파트 월드컵 한 거네요. 그때 검토를 엄청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3,000에서 3,500 하면 딱 나와야 될 지역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양 평촌 좋죠. 용인 수지, 하남 미사, 저 위로 올라가면 저 왼쪽으로 가면 지축지구 고양시, 오른쪽 가면 다산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인천으로 가면 송도 신도시도 가능하고요.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면 양보해야 될 게 많은데 은평구, 성북구 이런 곳에 구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가면 신축, 약간 신도시 느낌. 서울로 가면 구축, 그리고 2급지 이하로 가야 돼요. 이렇게 다 정리되죠. 3,500에서 4,000 입지로 가면 이제 입지가 더 올라가죠. 경기도에서 동탄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철산동, 일직동, 광명에 있는 구성남 신축, 그 다음에 광교, 이름만 들어도 좀 괜찮네 하는 경기도 지역 쫙 나오고요. 서울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사람들이 강동구, 동작구 다 좋아하겠지만 남쪽이죠. 강북이 아니라 남쪽 권역에 선택할 수 있는데 신축을 못 사요. 구축을 사야 돼요. 그걸 살 거냐, 아까 경기도로 갈 거냐 고민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강북권도 괜찮아요 하는 분들은 성북구나 은평구에 신축을 할 수 있어요. 평당 3,000 후반대가 되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당 4,000에서 4,500 그 이상 끌어올리면 경기도에서 웬만큼 좋은 입지 다 살 수 있죠. 뭐 판교, 과천 제외하고 위례, 분당 다 살 수 있고, 서울로 가더라도
동작구, 강동구, 신축까지 살 수 있고 마포구, 성동구 이런 것들은 약간 구축 위주로. 이분은 서울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는데 랭구님은 이제 경기도 수도권도 괜찮다는 거죠. 같이 봐야 된다. 어차피 같이 간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아파트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입지를 먼저 찾고 내가 살 수 있는 입지 수준을 먼저 찾고 그 지역들끼리 배틀을 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아파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24평으로 급지를 올리거나 아니면 34평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평형을 가지고 선택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상품성을 가지고 서울의 약간 구축, 경기도의 신축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요.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이분은 매매 가격이 일단 10억에서 12억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저희가 그동안 그 월드컵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7억에서 9억대, 10억에서 12억대, 그 다음에 14억에서 16억대 다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지역들 쫙 나왔고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게 이분이 봐야 될 영상은 10억에서 12억대 영상을 봐야 돼요. 영상을 보고 제가 픽한 것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 토너먼트에 등장했던 모든 지역들을 그래도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 지역들만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아무것도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단 가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곳에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무조건 강남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어디가 좋을까, 지역마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미래 호재는 어떤 지역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지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할 때 네. 뭔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뭐냐면 입지를 무시하고 개발 호재에 매몰되는 경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GTX가 파주 운정이 들어온대 하면서 점점점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예요. 더 좋은 입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외곽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지, 현재 가격 그 녀석을 무시하고 미래 호재만 따라가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축발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신축발만 찾다가는 더 너무 먼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좋은 입지, 약간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입지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7억으로 네. 한번 해봤는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른 사연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나 또는 뭐 검토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으면 그런 단지도 적어주시면 그 단지를 가지고 어디가 더 좋은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조언들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